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경제 시그널 1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그리고 8시부터 진행돼 온 프리마켓 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그리고 밤 사이에 있었던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한 반도체 관련한 이벤트들 주요 이슈들 점검을 해 오셨을 텐데요. 밤 사이 엔비디아발 소식도 좋았죠. 일단 젠슨항이 GTC에서 AI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을 시사했고 다양한 기업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할 거고 하는 등등등 AI 생태계에 대한 불을 더 지피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개장 전에 발표된 SK하이닉스의 실적 내용,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1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고요. 상장 이후에 그리고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과연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주들이 이끄는 시장은 어디까지 지속이 되는 걸까요? 오늘도 AI로 물든 국내 시장의 움직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SK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과연 지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처럼 셀 오닝이 될까요? 일단 장 초반 대비해서 또 프리마켓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강합니다. 그 영향은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향후에 대한 청사진을 또 드라마틱하게 밝힌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발표가 됐었던 실적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료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입니다. 3분기 실적 매출액은 24조 4,500억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죠. 한 자릿수였던 영업이익이 지금 두 자릿수로 바뀌면서 10조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61% 넘는 급증을 하면서 11조 원대를 넘어선 11조 4천억 가까운 현재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12조까지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와 어깨를 견줄 만큼의 영업이익을 SK하이닉스가 발표를 함에 따라서 정말 SK하이닉스의 앞으로 행보는 어디까지 가는 건가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그 행보에 대해서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하나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내년에 HBM 관련한 판매 물량이 지금 완판됐다고 해요. 그 계약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내년도 완판 됐고요. 2027년까지의 수요 대비 공급이 타이트할 것이다. 그리고 D램이나 낸드 쪽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그에 대한 캐파가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것. 그러니까 HBM도 그렇고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다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컨퍼런스 콜 내용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본장에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AI 관련한 물든 종목들이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보시죠. AI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원전에 대한 테마가 또 밤새 미국 시장에서 뻗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AI 돌리려면 원전 필요합니다. 원전주 가운데서는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나 삼성물산의 주가가 단연 돋보이는 강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브루필드 자산운용 그리고 카메코가 미국 정부와 손을 잡고 최대 100조 원대 규모의 원전 건설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에도 협력사라고 꼽히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은 이에 따라서 지금 본장의 강세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거의 7% 안팎, 또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오르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마스가 하는데 이제는 만우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원전을 다시 위대하게, 모든 것들을 다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대표 기업 중에 두산에너빌리티, 그렇다면 향후에 실적의 추이는 어떨까요? 차트 하나 보시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중장기 매출과 영업이익률에 있어서의 전망입니다. 보시면요, 2020년부터 지난 2024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고 2023년에 좋았다가 다시 한번 꺾이는 매출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개선되는 매출의 추이는 6년, 7년, 8년, 9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OP 마진 추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
최근 실적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주가도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그동안 또 쉬었던 부분도 있고 지금 앞으로 다시 한번 시작될 주가의 상승에 목표 주가를 또 상향 조정하는 증권가의 시각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달리는 말이다,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싼 주식을 찾을 게 아니라 지금은 비싸 있어도 더 비싸지 주식을 찾는 게 또 정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테마 쪽에서는 통신 장비주들이 다시 한번 뜨겁습니다. 어젯밤 엔비디아 영향이 꽤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통신 장비 우리도 AI 관련주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차례 또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오늘장 장 초반부터 두 자릿수대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거액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관련해서 국내 통신 장비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요. 젠슨황 CEO가 차세대 5G, 6G 네트워크 장비의 공동 개발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러한 훈풍이 함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현재 차세대 6G 셀룰러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밤사이에 전해졌고요. 그와 함께 우리 시장에서도 테마 쪽에서는 AI 관련해서는 통신 장비주의 주가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는 AI가 붙어 있으면 급등을 하고 계속해서 오릅니다. 쉬어갈 때가 오히려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쉬어감이 언제 나오게 될까요? 오늘 SK하이닉스의 세론이 과연 5장 나타나게 될지 여부도 여러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경제 시그널 10 오늘 헤드라인 10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헤드라인은 지수 이야기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4,061포인트 선에서 개장했다는 소식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한 종목들의 급등이 또 연출이 됐습니다. 전거래일 기준으로 최고치가 4,042포인트였는데 오늘은 4,061포인트로 코스피가 개장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가운데 총 상위주 가운데서는 반도체 외에 두산하나빌리티, 삼성물산 등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또 마감을 한 데 이어서 엔비디아 주가가 AI 낙관론 속에 5% 가까이 급등하며 5조 달러 시총에 근접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 AI 지분 인수 소식에 상승하는 등 빅테크 쪽에 있어서의 호조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엔비디아발 호재나 SK하이닉스의 실적 그리고 향후에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FOMC 등의 이벤트가 4,000포인트에 대한 수급 공방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 변동성의 진정 시점을 고려한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지수 상황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 계속해서 4,000선 위에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도록 하죠. 현재 지수입니다. 0.73% 코스피는 4,039포인트 선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아쉽게도 코스닥은 0.6%대 하락하면서 다시 897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젠슨황 거품론을 잠재우고 주가 엔비디아 폭등하게 만들었습니다. 5조 달러 시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어제 밤사이 20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젠슨황 CEO가 AI 버블론에 대해서 일축하며 AI 칩의 미래 성장을 자신하면서 3대 지수가 상승하는 등의 그런 기염을 토하게 만들었죠. 투자자들은 곧 있을 FOMC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APEC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관련한 지분 관련 소식, 그리고 3위인 애플도 장중에 4조 달러를 시총을 잠시 돌파하는 등 빅테크 기업들의 랠리는 미국장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 4,000비 상승장에 리스크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투자 심리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증시의 호황 속에서 불확실성을 무릅쓴 리스크 투자 열풍이 거세지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거래 융자가 잔고 25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고수익을 쫓는 주가 연계증권 ELS 발행액과 조기 상환액도 크게 늘면서 시장의 인기를 반영하고 있지만 원금 비보장 상품이 대부분이라서 향후에 증시가 만약 하락을 하게 된다면 큰 손실, 녹인 위험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겠습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ETF,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버스 관련한 ETF에 대한 개인의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여전히 높은데요. 전문가들은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리스크에 대한 경계와 신중한 투자 결정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코스피 레버리지 ETF에 1,500억 원이 몰려있다. 4,000비 돌파에 당일에 불타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지금은 인버스 투자도 늘고 있지만 반대로 더욱더 불장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투자도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첫 4,000포인트를 돌파한 지난 27일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코스피 2배 상승률 2배를 추종하는 코덱스 레버리지 ETF에 가장 많은 자금, 총 1,574억 원을 집중하며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에 강하게 베팅을 했습니다. 같은 날 신반전자 54만 닉스를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한 타이거 반도체 탑10 ETF와 코스닥 추가 상승에 베팅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도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가 유동성 증가와 또 역대급 실적 상향에 맞물린 강세장에 진입을 했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추가 상승 전망이 우세하지만 단기 조정 가능성을 경계하며 주요 이벤트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삼성전자 다시 한번 10만 전자 돌파합니다. 액면 분할 전에 기준으로 500만 원을 넘어섰는데요. 과거에 주가가 100만 원대였을 때 200만 원 목표 주가 나올 때도 말이 되느냐 500만 원 갈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말도 안 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 액면 분할 전 기준 500만 원을 돌파를 한 거죠.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주가 10만 원대를 돌파했지만 지금 코로나 랠리 이후에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서 5년 가까이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는 2020년에 10만 원 돌파 이후에 최근 수개월 동안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대 이렇게 50만 원대까지 단숨에 뛰어넘으며 삼성전자 대비해서 주가의 수익률, 상승률이 더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는 향후 삼성전자의 상대적 상승 여력이 크다라는 점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겠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순매도를 한 반면 삼성전자는 5조 원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장 현재 구간 삼성전자의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2% 오르며 다시 한번 10만 원 선 아래에서 99,600원. 막차를 탈 때일까요? 99,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헤드라인은 SK하이닉스 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요. 매출은 24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1조 3,834억 원으로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은 24조 4,489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12조 5,975억 원. 을 기록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이제 D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이 본격화되고 또 인공지능 서버용 고성능 제품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창사 이래 최초로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구간 SK하이닉스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3%대 견조한 상승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16,000원 오른 53만 7천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식입니다. 분할 앞두고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3분기에 매출 1조 6,602억 원, 영업이익은 7,288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26% 상회하는 깜짝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키움증권연구원은 50%를 넘어선 영업이익률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4분기 일회성 요인이나 2026년 정비기간 또 환율 등과 인적 분할되는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지주사 할인 그리고 매매거래의 정지에 따른 수급 부담을 우려 요인으로 주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원은 거래 재개 이후에 생물보안법 반사 수혈 그리고 육공장 증설 기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우상향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요. 0.32% 하락한 122만 8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피처엠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최근에 탄력이 참 좋았는데 가속 페달, 주가의 가속 페달은 밟았으나 투자 경고 등의 전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피처엠의 주가가 이달 들어서 무려 70% 가까이 급등하며 에코프로비엠의 상승률을 넘어섰으며 또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매출액 8,748억 원, 영업이익 66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SK증권과 다올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우수한 실적과 미중 분쟁에 따른 반사 이익의 기대로 3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추가 상승을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 하나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단기간의 주가 급등에 대해서 이미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고 내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의 현재 주가 보도록 할까요? 현재 구간에서는 2.7% 하락한 23만 4,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엔비디아의 노키아 투자 이야기 통신 장비주를 급등하게 만들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10억 달러, 우리나라 규모로 약 1조 4천억을 투자하고 6G 셀룰러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노키아의 주가는 2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통신 장비 관련한 기업인 RFHS가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SE테크나 KMW, 기가레인 등의 관련한 통신 장비주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협력으로 노키아는 자사의 5G 그리고 6G 소프트웨어를 엔비디아 칩에서 구동하고 AI용 네트워킹 기술 개발도 협력하게 됩니다. 현재 구간 통신 장비주 여전히 강세고요. 가장 상승률이 높은 종목 RFHS 현재 22% 급등, KMW도 17%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 부각에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삼성물산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7% 넘게 급등하며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요. 이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급등으로 인한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삼성물산의 자체 3분기 영업이익은 9,934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 25.4%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점도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순자산가치 할인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므로 향후 신규 투자 사업이나 이 성과 도출 그리고 전향적인 주주환원 계획 발표가 추가 상승의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구간에서도 11%대 상승폭 더 키우면서 23만 원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가지 헤드라인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요? 잠시 후 전략 확인해 보시죠. 경제 시그널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18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가 코스피가 0.8%대 상승세 그리고 코스닥은 여전히 0.7% 하락 흐름 보입니다. 스카이닉스는 잘 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버틴다고 표현해야 될지 오른다고 표현해야 될지 뭐 두 개나 비슷하죠. 54만 원 현재 기록 중인데요. 관련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닥이 또 소외받고 있네요. 네. 영원한 소외. 형님 먼저 가야죠. 형님이 누구죠? 코스피가 먼저. 코스피를 먼저 가고. 네. 코스닥은 언제 가는 거야? 코스닥은 아마 이번 주가 끝나면 가지 않을까? 왜요? 뭐 있나요? 모멘텀이? 주요 모멘텀들이 이제 이슈들이 다 거의 마무리되죠. 이제 실적도 거의 빅테크도 실적 마무리되고,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대형주들도 실적 거의 마무리되는 국면이고. 그럼 이제 코스닥은 실적이 좀 늦게 나오죠. 한 15일경에 나오는데 11월.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 금리 인하 이후에 오히려 지금 코스닥은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바이오나 지금 한 번씩 들어주긴 했는데 바이오 뭐 그다음에 2차 전지 일부, 그다음에 소부장들이 좀 약하잖아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그쪽은 이제 훈풍이 좀 불려면 조금 더 시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엄청 어떻게 오늘 뭐 슈퍼위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주간을 좀 지나고 나야지 좀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이 갈 날도 여러분 머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코스닥 종목들 많이 갖고 계셔서 지금 굉장히 허탈한 마음 혹은 소외된 마음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바로 그냥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가지 키워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SK하이닉스 실적, 두 번째, 수소 대동 단결, 이어서 대형 원전 계약, 차세대 6G, 또 오르는 구리, PCB 수요, 카카오 GPT, 2차 전지 확장, 히토리 회동, 유리기판 상용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큰 주제 고르다 보니까 개별 종목 주제를 얘기를 안 해서 카카오만 잠깐 여쭤볼게요. 오늘 카카오나 네이버가 주가가 엄청 오르거든요. 네. 어제 챗GPT 카카오 시작된 거 한번 사용해 보셨어요? 네, 아침에 해봤습니다. 어때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건가요? 네, 어제부터 올랐죠. 오히려 이제 그 반응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김범수 의장의 이제 사법 리스크도 좀 해소되고 거기에 이제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챗GPT와 연계된 게 어떤 방식일까 궁금했는데 그냥 클릭 한 번 하면 되는 거죠. 물론 네. 처음에는 이제 뭐 동의 절차를 좀 밟긴 해야 되는데 내 정보를 좀 주기 싫으신 분들 빼고는 아마 다 쓰시지 않을까, 예,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지 이제 그동안 이제 약간 좀 접근성이 내가 챗GPT나 뭐 이런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들어가서 보시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제는 좀 해보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카카오의 카카오가 가는 길은 이렇게 가고 있고 네이버도 또 마찬가지로 보면 지금 요즘에 검색하면 네이버 AI가 계속 얘기해 주죠. 맞아요. 네이버는 사실 광고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걸러내는지, 근데 이제 걸러내는 거 포기한 것 같고 네. 구글처럼 AI가 맨 위에 뜨도록 하긴 하더라고요. 예, 뜨고 그 안에서 이제 구체적인 것들, 그게 근거가 되는 기사들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글들을 연결하게 해놨습니다. 그 구글도 원래 그렇게 해놨잖아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걸 그래서 따라한 것 같긴 한데.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따라하는 거 빨리빨리 잘하잖아요, 그죠? 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다른 길을 좀 가고 있지만 어찌 됐든 생활 속에서 AI를 이제 뭐 체험해 볼 수 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제 증권업계에 있는 분들이나 뭐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업종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해보셨겠지만. 네.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지금 아직도. 네. 그런 분들이 이게 바로 이제 그렇게 난리 났던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거기에 조금 더 있다 보면 광고의 노출도라든지 뭐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카카오도 이번에는 제2의 성장 동력을 좀 장착한 게 드러났다. 뭐 한동안 뭐 카카오톡 키자마자 뭐 자꾸 이렇게 뭐 이상하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우리 다 예. 친구예요. 우리 다 친구인데 연락 친구예요. 잘 안 하는 친구, 뭐 예. 거래처 친구 이런 거죠. 그래서 뜬금없이 이 사람이 업데이트된 걸 내가 봐야 되고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뭐 그거는 다시 돌려놓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빠졌을 때가 기회였다. 맞아요. 예, 그렇게 이제 카카오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일단 카카오건 네이버건 자기 갈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AI 모멘텀이 말씀해 주셨던 검색 포털이나 뭐 쇼핑이나 어디에나 지금 다 맞습니다. 적용이 돼 있는 건데 사실 제일 큰 이슈는 두나무와의 합병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예, 엄청난 빅뱅이 되겠죠. 요게 네. 그 합병 방식이 언제 결정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게 방식 뭐가 될지도 지금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회사 모두 비상장 회사가 네. 서로 이제 주총을 해서 이쪽도 네이버 파이낸셜이 주총을 해야 되고 저쪽은 이제 두나무가 주총을 열어서 네. 서로 이제 의견을 합치한 상태에서 협의를 본 거를 서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좀 걸릴 걸로 보이고 두나무 회장이라든지 거기 이제 주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을 받아봐야 의미가 없죠. 예, 그러면 차라리 네이버 주식을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그게 확정되면 오히려 네이버는 불확실성 해소, 두나무와의 그 시너지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항상 소심하게 얘기하긴 하지만 폭등할 수도 있다. 폭등? 네, 폭등할 수도 있죠.
지금 총 상위주 중에서 덜 오른 종목이 뭐냐를 찾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삼바도 최근에 또 탄력이 되게 좋았잖아요. 많이 좋았죠. 덜 오른 종목, 뭐 대표적인 종목은 현대차도 오늘 좋네요. 그리고 또 찾자면 셀트리온, 그리고 네이버. 뭐를 가장 매력적으로 보세요? 덜 오른 지금 종목 네이버가 중에? 제일 매력적이죠.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키워드 보도록 하죠. 오늘 원전주 이야기부터 좀 할게요. 뭐 마스가 만우가 다 그냥 뭐 미국 위대하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이제 우리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원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대규모 원전 관련한 계획을 명확하게 했다라는 게 이게 뭐 정말 우리한테 수혜가 그대로 오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오늘 왜 이렇게 단답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논리가 맞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원전이 아마 2차 상승기에 들어간 것 같다.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2차 상승기. 예. 1차 상승 이후에 한 4개월 쉬다가 한번 들어 올렸죠. 그렇게 오래 쉬었어요? 예, 한 3, 4개월 쉬었습니다. 6월 달에 고점이었고 네. 6월 중순 그리고 10월 중순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니까 어, 예, 한 3개월 쉰 거네요. 그죠? 꽤 오래 쉬었네요. 4개월 가까이 됐죠. 4개월이 조금 안 되게 쉬었습니다. 4개월에서 한 주 정도 빠지는. 그래서 지금 이게 올라올 때 지금 최근에 두산그룹이 뭔가 좀 되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두산도 진짜 좋죠. 예, 주 두산도 좋은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나 뭐 우리나라 이제 기자재 업체들 뭐 BHI라든지 뭐 발전 기기 만드는 이제 이런 그 유틸리티라고 하죠 예전에. 네네. 이런 쪽은 사실은 기계 쪽은 원래 우리나라가 별로 그렇게 잘 못했었고 항상 이쪽을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독일, 일본, 미국.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공업화를 초창기 했던 나라들이 보면 네. 굉장히 잘 만들죠. 이런 뭐 색 깎고 이런 걸 되게 잘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쫓아가면서 저 중학교 때 무슨 얘기했냐면 그 기술 선생님인가가 중학교 때면 30년 전 아니에요? 그죠. 저 얼마 안 됐는데 그죠. 예, 중학교 때 30년 예, 전.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일본을 쫓아가려면 우리나라가 한 30년은 더 걸릴 거다. 30년 뒤네요, 지금 딱. 예, 30년의 격차가 있다 이랬는데 네. 지금 격차가 이제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도 수출을 했긴 했는데 그것도 미쓰비시가 하도 비싸게 받아서 불러서 발전소를 이제 두산에서 지어야 되는데 가스터빈을 살려고 하면 너무 비싸게 부르니까 에이, 우리가 개발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2018년인가에 개발이 완료된 건데 지금 이게 팔렸잖아요, 미국에. 네. 그게 이제 약간 테슬라라고 이제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네. 명확한 회사는 얘기 안 네, 했죠. 회사는 안 하는데 뭐 지역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역이 그때? 아니라 뭐 이제 뭘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나왔는데 네. 그게 딱 테슬라예요, 그냥. 예, 미국에서 그거 하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네. 없는데 추가 수주 기대도 있고 거기에 지금 원전 관련돼서 SMR 지금 뉴스케일 파워 관련된 기자재들 지금 이미 만들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수주는 더 들어올 겁니다 아마. 네. 그다음에 최근에 뉴스케일 파워가 뭐 10기가 뭐 6기가 뭐 이제 이런 이제 그 계획들이 이제 막 진행이 되면서 기자재들 단을 먼저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이렇게 확장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원전에 관련된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프랑스, 대한민국 이렇게 딱 네 나라라고 보면 돼요. 지금 일본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근데 일본은 해외에 진출할 그게 없습니다. 계획이. 왜요?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원전이 한번 이제 폭파되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한동안은 일본 거였잖아요. 몰라요. 예. 그런 히스토리를 아는 건 우리 또 대표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 예전에 노트북 잘 만들었던 회사 도시바? 도시바.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다가 도시바가 망했죠. 이거 인수해서 망한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거기에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한참 비쌀 때 샀습니다. 정말 예, 그래서 원전을 수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그러면서 지금 웨스팅하우스를 갖고 있는 사모펀드는 네. 캐나다 쪽의 사모펀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이 설계 기술만 갖고 있는 미국이 네. 건설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미국 내에서. 한 20년 안에 한두 기 정도 건설해 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해줄 수 있는 데가 조선처럼 우리나라밖에 없다. 대만이 없네요. 프랑스 애들은 너무 느리고요.
그렇죠. 프랑스에서 뭐 통장 하나 만들려고 하면 3개월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밥도 한 2시간씩 먹잖아요. 그 친구들 그죠? 예, 근데 프랑스가 원전을 수주하면 예상 공기가 한 2배, 1.5배에서 2배씩 늘어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좀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가 뭐가 됐든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지금 그쵸. 방산도 되게 빠른 빠르죠. 납기일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거고 조선도 이 정도면 되게 빠른 거라고 하고 빠른데 심지어 쌉니다. 그러니까요. 예, 와, 그게 엄청난 게 앞으로 대단해질 것 같아요. 더. 지금 우주의 기운이 다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예. 아, 이상한데. 그래도 지금 한동안 우리 제조업이 힘들었던 게 중국과의 경쟁이었는데 근데 미국이 알아서 중국을 쳐주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막 살아나고. 그러니까 요즘에 뭐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막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안 올랐죠. 움직이던. 예. 와, 이런 얘기를 또 들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지금 살아나고 있는 산업들이 중국에 눌려서 혹은 일본에 눌려서 못했던 산업들이 지금 활기를 펼치고 있고 이제 막 시작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거 코스피 뭐 5천이 아니고 만 가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적당히 요 정도 선에서 서로 계속, 싸워주는 게 어. 우리한테는 제일 좋죠. 그러니까 너무 격화되면 또 우리도 힘드니까. 격화되면 우리나라는 또 중국이랑도 장사를 해야 되는 게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와, 그거 생각하면은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지금 뭐 모멘텀이 과연 언제까지 갈 거냐, 반도체 주도주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런 산업적인 흐름의 그 판도를 쫙 놓고 봤을 때는 맞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너무 많네요. 그 예전에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다가 이제 어부지리하고 있죠. 둘이 싸워서. 그러니까요. 예,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있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잘 주워야 되는데 예. 괜히 잘못 이상 흙 묻은 거 먹어가지고 배탈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우리는 잘 골라서 수주를 하는 그런 현명한 전략이 필요할 그래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원전주는 그러면 오래 쉬었다가 올라가긴 했는데 대표적인 기업 지금 탑픽으로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올랐다라고 하는 그 가격대가 이제 6만 원대에서 7만 원 찍고 벌써 8, 9까지 갔어요. 예, 앞자리를 지금 한 두세 번이 확 바뀌어 버렸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10만 원 아래에서 모아가자 뭐 이런 관점이십니까? 지금은 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지금 추세를 타는 종목들은 조정이 원하는 가격까지 안 와요. 잘. 네. 그러면 일시적으로 좀 빠질 때 한 5일선 조정 정도 나오면 사신다는 마음으로 좀 사셔야 되고요. 만약에 오늘 같이 내가 너무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물건을 골라놓고 내가 너무 사고 싶어서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네.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저는 그래요. 예, 살까 말까. 네, 그러신 분들은 사고 싶은 거에 한 10분의 1만 오늘 정도 사고 뭐 100만 원 사고 싶었으면 뭐 한 10만 원어치만 사놨다가 그럼 한 주 사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한 주 사놓으셨다가 한 5일선 조정이 올 겁니다. 5일선은 내일 또 따라 올라올 테니까 한 9만 원대 초반이나 9만 원을 일시적으로 좀 깰 때 좀 다른 이슈 때문에 빠질 때 그러니까 수급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악재가 아니라. 네. 그럴 때 좀 더 모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네. 한 11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겠나. 뭐 이렇게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1만 원 리포트가 있긴 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11만 원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장기적인 물론 이제 12개월 포드 실적에 대한 목표 주가이긴 하지만 또 너무 가깝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예. 그때 또 목표 주가를 최근에 보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 되게 바쁘게 올리시더라고요. 계속 바쁘게 올릴 것 같습니다. 네, 예, 바쁘게. 제가 지난번에 목표가도 아마 9만 원인가 그랬는데 이미 넘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소심하게 주시면 안 되잖아요. 또 올려야죠. 그래서 지금 12만 원 쓸까 하다가 제가 이게 밸류가 계산이 안 되는 거라 사실은 여기는 아직. 네.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지금 모이고 있는 중이니까 좀 더 구체화되면 저는 좀 크게 보고 있는 건 가스터빈도 크게 보고 있고요. 이거 퍼가 예. 이 숫자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세 자릿수예요. 예, 원래 80배였는데 좀 더 넘었죠. 아니 이거 지금 이제 HTS 가 잘못된 가이던스가 건가? 올라가면 네. 이제 퍼는 떨어지겠죠. 저는 지금 이거 숫자가 533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맞아요? 그거는 잘못 보신 것 같고요. 한동안 제가 이제 이거 네. 저도 116배 정도 됩니다 지금. 116배. 그럼 이거 키움 HTS에서 나온 게 잘못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6배 그것도인데 좀 숫자가 많이 높네요. 근데 올해 이제 한 1조 정도 벌 걸로 예상을 했는데 네. 1조가 아니라 이제 내년부터 올해가 뭐 1조 한 2천억 정도 벌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년에 한 뭐 20조, 2조 정도 이렇게 벌 수 있다라는 가이던스가 나오면 이제 예전에 엔비디아도 100배 넘었었습니다. 네. 12개월 포드 퍼가 116배, 그렇습니다. 업종 퍼는 107배.
저도 이제 나옵니다. 원전을 아마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원전을 긍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대형 원전 수주 산업은 별로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SMR이 좀 늦어질 거라고 봤는데 이게 한 4만 원, 5만 원 돌파하면서부터 이거 내가 잘못 봤구나. 라는 인정을 이제 미래 가치를 땡겨오기 시작한 거고 드라이브를 거니까 여전히 이제 지금 이거를 SMR을 해야 수소도 좋아지고요. 네. 뭐 그 ESS도 좋아지고요. 다 같이 좋아집니다. 네, 이게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탑픽으로 꼽아 주셨고요. 관련해서의 추이를 저희 또 발빠르게 또 10만 원 넘어서면 목표 주가를 또 얼마나 더 올려야 될지 여부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키워드는 PCB 수요인데 요거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SK하이닉스 실적 부분을 잠깐 또 터치를 해보도록 하죠. 와, 지금 주가 차트 보고 깜짝 놀랐네요. 무슨 개별주인 줄 알았어요. 3.8% 강세 보이면서 54만 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 내용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말 고질적인 특징인 셀온이 안 나오는 거. 네. 이거는 무엇 때문이에요? 젠슨왕 효과 뭐 이런 거죠.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뭐 삼성에서 잠정 실적 발표할 때도 그때 반도체 분위기 좋았어요. 예. 근데 역시나 셀온이다 했는데 이번에는 이거 뭐지? 근데 그렇죠. 약간 미국 주식처럼 청사진에 막 네. 완판 뭐 2027년까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래도 하락할 줄 알았거든요. 차이가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이었고 여기는 그냥 실적 발표잖아요. 확정 실적이다. 확정 실적에다가 거기다 또 이제 가이던스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가이던스를 들으면서 진짜네 그러면서 계속 하는 거죠. 최근에 UBS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보면 올해 지금 하이닉스가 한 40조 정도, 41조 정도를 벌 걸로 예상을 했는데 내년에 80조라고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80조가 진짜다라고 하면 지금 너무 싸 보이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도체가 요즘에 이렇게 급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하게 올라오니까 야 이거 뭐 대형주가 이렇게 막 급하게 올라가?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디램 가격이 올라오는 각도를 보면 거의 90도인데요. 디램 가격이 더 빨리 올라옵니다. 네. 디램이나 낸드 가격 올라오는 거 추이가 이거를 증명해 주는 거다. 그 내년까지 어쨌든 그 디램이나 낸드, 레거시 반도체 쪽에 사이클이 지금 탔잖아요. 네, 네. 이게 언제까지 될지 여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있거든요. 지금 어쨌든 내가 발주를 해도 언제 받을지 몰라서 좀 오버부킹을 한다. 내가 만약 5개 필요하면은 10개를 일단 주문하고 그렇죠. 나중에 취소를 하더라도. 근데 그 10개 주문한 것도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 힌트 같은 게 있나요? 힌트가 아니라 네.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계획이 없어져야 되죠. 와, 그거 언제 없어질지 어떻게 알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2017년, 18년 생각해 보면 2017년 생각해 보시면 그때 이제 슈퍼사이클로 갔었거든요. 또 한번 그때도 슈퍼사이클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는 슈퍼마켓 사이클이었죠. 예. 예. 그게 뭐였냐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많이 생기면서 디램이랑 랜드를 빨아당겼는데 그때는 이제 랜드는 아니고 사실 디램만 빨아당겼습니다. 네. 그때는 HDD를 주로 썼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저장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연산도 해줘야 돼요. AI 데이터 센터는. 그리고 규모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지금 대충 계획된 것만 봐도 뭐 한 100배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요가 보통 지금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이 뭐 저는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니까 얘기하시는 분들이 들어보면 뭐 28년 아니면 적어도 앞으로 2년에서 3년은 이 사이클이 지속될 거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제가 주사를 좀 놔드리면 갖고 계신 분들은 팔면 안 되죠. 그 새로 사고 싶으신 분들은요? 새로 사고 싶은 사람들은 사고 싶을 때 사시면 되죠. 사고 싶을 때 사라. 가격 보지 말고. 그렇죠. 뭐 이거 뭐 아니 이게 그런 10만 겁니다. 원 넘었다고 지금 비싸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고 54만 원이라고 해서 이게 비싸다 이렇게 그렇죠. 할 게 저도 아니라 제 와이프가 삼성전자 자꾸 얘기하길래 그럼 사. 네 그랬어요. 약간 그건데요. 명품 가방 여보 이거 다음 달에 가격 또 올라간대. 그렇죠. 사. 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살짝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올라가다가. 그래서 얼른 사라 그랬어요. 9만 7천 원까지 빠졌을 9만 때. 7천 원대인가. 얼른 사셨대요? 예, 샀다고 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예. 늦었다고 할 때가 지금은 늦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얼마나 갈지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죠. AI 관련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저희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캐파 증설 확대 안 하겠습니다라는 얘기.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올해 캐파 증설이 전년 대비해서 100% 늘어났고 다음에도 또 뭐 120% 늘어났는데 이제 여기서 이게 꺾이는 거죠, 이제. 네. 이제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럼 요 꺾일 때가 시그널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아마 내년 초에는 아마 증설 계획을 발표하긴 할 텐데 네네. 증설 규모도 잘 봐야죠. 아마 살살 할 겁니다. 살살 할 거다. 일부러. 네. 요거 지금- 좀 길게 가야 되니까. 네, 삼성이 지금 P4 지금 짓고 있잖아요. 마무리 네. 단계 들어갔는데 P5, P6 라인이 있어요. 땅이 부지가 있는데 네. 평택에 거기도 지금 P5를 언제 지을지 이거 아마 발표를 좀 하긴 할 텐데 뭐 이거를 한꺼번에 대규모 증설한다 이러면 또 아마 시장에서 좀 뭐 가격 떨어질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즐기는 시간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랫동안 디램 랜드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용인 클러스터는 아마 빨리 돼봐야 2030년일 테니까 아직 멀었네요. 예. 지금 터 닦고 이제 뭐 그 기반 시설 같은 거 집어넣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 배선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막 하면 어떡해요? 다른 데서 할 데가 마이크론이 없죠. 막 하면 어떡해요? 마이크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하고 있는데 싶어도 지금 못 만드는 거죠, 수령을? 예. 그러니까 이제 TSMC 전략이죠. 네. 굳이 뭐 빨리 내가 급해, 네가 급하지. 뭐 이런. 이것을 천천히 즐기겠다. 이 그렇죠. 역황의 AI 호황을. 반도체 그렇게 필요하다고 난리인데도 TSMC가 증설을 속도를 빨리 안 높이는 이유가 저는 오히려 그게 뭐 물론 이제 내부의 역량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지금 짓는데 너무 빨리 증설해 버리면 가격이 사실은 밀려버리죠. 예, 그거를 계산을 줄타기를 잘 하고 있는 게 TSMC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 줄타기 들어가야죠. 네. 예, 하이닉스가 이번에 자신감 있게 얘기한 것도 그거 봐라 아직은 HBM은 나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HBM 관련한 이 나와바리에 있어서의 1장은 나야. 예. 그 뭐 뒤에 뭐 2장도 오고 3장도 오고 할 때지만 여전히 내가 1등이다를 공식화하는 그런 컨퍼런스 콜이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PCB 얘기를 오늘 좀 할 텐데 오늘 두산의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원인이 그거예요? PCB 쪽에 있어서의 수혜예요? PCB와 지금 원전이 같이 가세야 된 것 같습니다. 두산은 원전까지 묻었어요. 예. 저 자회사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으니까. 두산이 이렇게 움직일 줄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PCB를 업데이트하면서 네. 다시 한번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이수페타시스 예전에 굉장히 밀었던 종목인데 한번 유상증자 때문에 제가 한번 실망을 해가지고 맞아요. 예, 이수 회장님한테 화낼 뻔했는데 화 내시지 않으셨어요? 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욕만 안 하시고 그쵸. 화는 내셨던. 요건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엔 취소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잘 올라왔죠. 올라와서 8만 원대 넘어갔을 때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어떤 분이 이제 제 지인분이 팔고 싶다. 저 때문에 사셨는데 그거. 그래서 제가 그러면 반만 파시라. 뭐 팔고 싶다는 얘기는 다른 게 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반만 팔라고 말씀드리면서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네. 10만 원은 돌파를 했는데 MLB라는 걸 좀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해서 지금 유리기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아직은 멀티레이어 보드가 지금 더 많이 쓰이고 있고 왜 그렇게 기판을 쌓을까? 이게 HBM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판을 쌓는데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몇 층까지 쌓냐면 40층까지 쌓습니다. 40층? 기판이 40장이 겹쳐져 있는 거죠. 그거 뭐 대단한 기술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사이에 뭐 레진도 들어가야 되고 CCL이라고 하는 두산이 만들고 있는 동박 적층판도 들어가야 되고 동박 적층판이 들어가는 이유가 회로를 구성하려면 동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네. 한마디로 40개의 회로가 따로따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구멍 뚫어서 서로 연결하는 건데 네. 기판을 이제 이렇게 크게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는 작게 압축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서버 같은 데는 특히 서버에 많이 쓰이는데 서버에 들어가는 이제 뭐 메모리라든지 지금 뭐 디램이라든지 랜드라든지 쭉 꽂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서버는 이렇게 캐비넷처럼 생겼잖아요. 그럼 그 안에 요만하게 판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서로 다 연결이 되게 네트워킹이 되게.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를 예전에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항상 한참 밀 때 무슨 얘기했냐면 이 시대를 잘 만난 회사다.
포트폴리오가 너무 예술적이다. 데이터 센터, AI 가속기, 통신 장비. 지금 다 좋아지고 있죠. 네, 네. 근데 그 사이에 원료를 납품하는 두산도 좋아지고 있죠. 거기에 지금 또 파미셀도 그거 조금 한다고 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파미셀, 그게 연결됐어요. 예. 파미셀이? 예. 파미셀이 이게 PCB에 또 연결돼 연결되어 있다고요? 있습니다. 예, 요즘엔 제약바이오로 올라온 게 아니라 그걸로 올라온 그래서 거고요. 저는 제약바이오가 오늘 지금 파미셀이 급등하길래 뭐지 했는데 그 영향이 있거든요. 예, PCB의 원재료를 납품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보면 심텍, 대덕전자 뭐 이런 이제 PCB, 그러니까 이게 MLB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이수페타시스와 대덕전자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에. 대덕은 이제 한 30층 정도까지 쌓습니다. 근데 조금 이수보다는 좀 기술력이 좀 떨어지고 그래도 MLB를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네. 18층 이상만 쌓으면 기술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지금 지금 심텍, 뭐 TLB, 코리아 서키트 이런 회사들은 소캠 이제 엔비디아가 살렸죠. 소캠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좀 화내실 수 있는데 그냥 허들의 기판들 많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기판들이 지금 수요가 갑자기 폭증하고 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모든 게 다 필요한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예. IT의 부품들은 다 필요한 모든 거죠. 부품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장비도 좋고 소재도 좋고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장비는 이제 왜 장비가 요즘 주춤하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증설 얘기를 안 하니까. 이미 이제 미국 공장이라든지 지금 삼성의 P4 라인, 그다음에 여기 SK하이닉스의 M15X 라인 쪽에는 이미 이제 발주가 들어갈 거라는 걸 예측하고 주가를 올랐습니다. 거기까지는. 근데 추가적인 증설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또 그쪽은. 그래서 아마 그걸 또 기다리는 과정.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탑픽은 두산을 고르셨는데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두산도 좀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최근에 주가의 상승세가 10월 중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50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90만 원대.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단기간에? 50만 원대 말씀해 주시지. 그러게요. 예. 예. 50만 원, 60만 원대 왔다 갔다 했었는데 두산을 제가 이제 최근에 다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이 회사도 지금 글로벌 1위가 됐어요. 관련 분야에 있어서요? 예, BG 사업부에서 하는 이제 그 CCL 분야에서 CCL 에서? 1위가 2위 그러니까 물론 이제 MS 차이가 얼마 나지는 네네. 않습니다. 경쟁사들이 이제 약간 조금 떨어져 나가는 형태가 나왔는데 여기가 또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라인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으면서 떴거든요, 사실 주가가. 그리고 여기에 지주사인데다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두산 그룹이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좀 탄력을 받는 걸로 보이고 네. 목표가는 저는 한 110만 원 정도까지 보는데 지금 너무 먹을 게 없죠, 그렇게 보면. 그럼 이수페타시스 사셔도 된다. 대형주를 사고 싶으시면 두산, 네. 중소형주로 나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한번 움직여보고 싶다 하면은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도 한 12만 원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예. 여기 찍어내는 대로 다 팔려서 난립니다. 여기도 공장 하나 더 진다는 얘기 나오면 네. 한 15만 원도 갈 수 있다. 이게 약간 요거 공장은 좀 금방금방 짓나요? 그래도 한 1년은 걸리죠. 이것도 오래 걸리는구나. 그래도 1년치를 땡겨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양식품 생각하시면 되겠죠. 불닭볶음면 만드는 족족 다 팔리는 예, 것처럼. 밀양 공장이 더 진다 그래서 네. 그때부터 주가 더 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수페타시스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연결해서 이제 반도체 쪽에 있어서 유리기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도 좀 오르나요? 피롭틱스 한번 볼까요? 이 정도 오르는 건 귀엽습니다. 예. 유리기판 얘기는 꿈의 소재 이거 언제 되는 거예요, 삼용화? 내년을 지금 목표로 네. SK 앱솔릭스는 가고 있고요. 네.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는 가고 있고 삼성전기도 삼성전기랑 전자가 같이 한다라고 하는데 이쪽도 27년 상용하니까 네. 내후년.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라는 게 한 1년에서 2년 남으면 좀 이제 반응을 좀 하죠. 올해 초에 좀 반응 격하게 하다가 네. 왜냐하면 앱솔릭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올해 연말이면 양산할 거다. 연말에 올해 연말에. 조금 서두른 면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객사가 없어요. 고객사 이제 빨리 구해야죠.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야. 근데 지금 고객사들이 지금 SK 앱솔릭스 쪽에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들도 최근에 좀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SKC가 최근에 좀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관련 장비주들도 움직이고 있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랑
같이 협업한다는 게 아예 드러나 버렸죠.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쪽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은 있습니다. 근데 내년을 보고 투자하실 거면 괜찮을 수도 있다. 그 길게 보실 분들은 조금 조정이 좀 나오고 최근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네. 조정이 나와서 관심이 없을 때 사셔서 예, 또 1, 2월 달 되고 막 그러면 또 한번 관심이 또 확 살아날 때 그때 한번 또 매도하셔도 되니까 대표적인 종목은 SKC, 필옵틱스 전 두 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캠트로닉스는 1,000억을 들여야 돼가지고 지금 돈이 좀 필요하군요. 필옵틱스가 지금 딱 매물대 아래까지 올라와 있어요. 정고점 지난 6월에 기록했었던 43,000원 선까지 목전에 두고서 계속 윗꼬리가 달려 있는데 요거 과연 뚫어낼 모멘텀이 뭐가 있어야 하긴 할 텐데. 아마 이제 그래도 필옵틱스가 유일하게 장비를 팔아본 기업이에요. 어디서 사갔냐면 유리 원판 만드는 데서 사갔습니다. 원판이요? 유리 기판을 우리 유리창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 수는 없고 그 유리 전문 기업들이 있습니다. 코닝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다음에 미국 기업. 그다음에 독일 기업도 하나 있는데 이름을 자꾸 까먹고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근데 그런 독일 기업에 지금 여기는 이미 TGV 장비도 한번 보냈고요. 싱귤레이션 장비도 보냈습니다. 걔네들이 왜 사갈까요? 유리 기판을 원판을 만들어서 보내려면 제대로 된 걸 보내야 되잖아요. 제대로 뚫리는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해야죠. 테스트해 보려고. 네, 테스트용으로 지금 일단 납품을 했었고 그게 한 100억 이상 실적은 잡혀 있습니다. 그쪽은. 네. 근데 여전히 검사 장비도 좀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필옵틱스가 필 에너지라고 2차전지 장비도 만들고 있고요. 네네.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원래 장비를 많이 만들던 회사죠. 그러니까 네. 본업도 좋아지는데 지금 신규로 하고 있는 유리기판도 좋아지고 있다. 예, 그렇게 보면 본업 쪽에서 실적 올라와주고 만약에 지금 신규 사업인 유리기판 사업이 잘 된다라고 하면 탄력은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표 주가는 목표 주가는 하도 소심하게 한다고 해서 55,000원. 시원하게 한번 네, 4일째 55,000원. 오자로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탑픽 종목 최종 종목을 반도체 쪽에 있어서 또 IT 관련한 장비주를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이 회사를 최근에 정말 많은 근데 또 많이 오르긴 했는데 딜사이트에서 되게 자주 언급이 됐어요. 그렇죠. 네. 네. 어떤 기업이죠? 이게 공부를 해보시면 언급될 수밖에 없는 게 좋은 기업일 수밖에 이제 없다. 우주의 기운이 또 모이고 있다 이쪽으로. 종목명 말씀해 주시죠. 네,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현재 주가 34,450원입니다. 이제 뭐 한 20-30% 정도 올랐죠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네, 최근에 뭐 이제 글로벌 메탈 플랫폼 기업인데 이 회사를 이제 어떻게 아시냐면 아까 장비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회사 되게 재밌는 회사예요. 어떤 회사? 우리가 이제 맥주 먹고 버리면 그 캔 있잖아요. 콜라나 맥주 네. 캔 이런 거 이제 고철로 다시 녹여서 쓰잖아요. 그걸 뭘로 만드냐면 알루미늄 인곳을 다시 만들거든요. 그걸 만드는 것도 서진 시스템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알루미늄 인곳을 가지고 알루미늄 합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버의 케이스, 네. 통신 장비 케이스, 휴대폰 케이스, 그럼 이 회사는 무슨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케이스 기업입니다. 케이스 기업이다. 예. 원하는 대로 맞춰서 다 만들어줍니다. 모든 케이스를 다 만든다. ESS도 케이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ESS 관련해서 최근에 매출이 많죠. ESS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군요. 그러니까 ESS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통신 장비. 뭐 다 들어가네요, 지금? 그렇죠. 케이스는 다 필요하죠. 이슈가 있는 종목이 다 들어가네요. 이제 반도체 장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박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네. 예, 그거 다 겉에 테두리는 다 서진 시스템께 들어간다. 그래서 메탈 플랫폼 전문 기업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모든 모멘텀에 우주의 기운이 쏠리고 있는 이 기업 지금 주가가 단기간으로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목표가를 일부러 소심하게 잡으셨군요. 36,000원으로 잡은 이유는 아직 실적이 좀 올라오는 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일 텐데 당연히. 네. 그러니까 아마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고 목표가를 그 다음에 올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정고점 부분이 36,000원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저희 탑픽 종목은 안 좋을 수가 없는 그리고 지금 실적 발표를 한번 체크해봐야 할 서진 시스템 말씀드렸고요. 현재 주가 대비 목표가 36,000원, 손절가는 27,000원으로 짧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이죠. 트라이폴드 폰 베이를 드디어 벗긴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 함께 점검해 보시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장 전에 3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1조 원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다고 합니다. 삼성전기도요, 오늘 3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안아볼 수 있겠는데요. 관련된 내용까지 점검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보도국의 이태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에이펙 정상회의 무대에서 트라이폴드 폰이라는 새로운 폼팩터를 제시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에 한 번 접는 폴더블 폰을 넘어서 두 번까지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진화한 건데요. 업계에서는 갤럭시 Z 폴드 7으로 혁신을 선보였던 삼성전자가 이제는 트라이폴드 폰으로 다시 한번 혁신 기술 내세우면서 초격차를 벌릴 수 있겠다라는 평가들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에이펙 기술 전시 그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선 업계에 따르면 이번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2025년 에이펙 행사장에서는 마련된 K-테크 쇼케이스 현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현대자동차, LG 등 국내 최상위 재계 계열사들이 총 출동해서 새로운 기술과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해 주셨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트라이폴드 폰과 함께 기존에 공개했었던 투명 OLED보다 더 한층 더 투명해진 투명 LED를 공개했는데요. SK의 경우에는 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AI라는 키워드를 두고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시장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4, SKC의 유리기판 등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수소 생태계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전시장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고, LG전자는 세계 최초 무선 투명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를 활용해 만든 초대형 샹들리에를 전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키워드로 꼽은 이 삼성전자의 트라이폴드 폰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트라이폴드 폰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공개한 투명 LED 전시관을 통해서 최초로 공개한 스마트폰인데요. 우선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장에서 트라이폴드 폰을 선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접었을 때 제품 형태인데요. 전시장 사진과 혹은 영상 등을 통해 공개된 모습에서는 정면에서 봤을 때 갤럭시 울트라 시리즈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 전시관을 통해 트라이폴드 폰이 U자 형태로 접혀지는 제품이라는 것을 소개함과 동시에 바로 옆에 두 번째 형태인 펼쳤을 때 제품을 전시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펼쳤을 때 제품의 크기가 태블릿 PC와 유사한 10인치 대화면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 전시에서 삼성전자가 제품을 고객들이 직접 만져보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상황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인지 삼성전자도 디스플레이의 크기나 해상도와 같이 구체적인 재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출시 일정이 구체화되는 대로 제품 사양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업계에서는 이 트라이폴드 폰의 재원을 어떻게 추정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 트라이폴드 폰의 성능과 재원 그리고 가격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제품 성능과 관련해서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힌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힌지는 소위 경첩이라고 불리는 부품으로 폴더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를 접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부품인데요. 아무래도 트라이폴드 폰이 기존 폴더블 폰보다 다르게 한 번 더 추가로 디스플레이를 접을 수 있는 제품이니만큼 힌지 역시 추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화면을 안쪽으로 접을 수 있도록 듀얼 인폴딩 G자 형태의 방식을 적용해 외부 충격과 스크래치 등 흠집 등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터리 역시 이번 제품에서 눈에 띄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현재 전자제품 업계에 따르면은 삼성전자가 각 3개 화면 부분에 각각 크기가 다른 배터리 셀을 넣는
3셀 구조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스마트폰과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의 구성이 늘어나다 보니 배터리가 다수 탑재되고 이에 따라 제품의 배터리 용량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5,000까지 넘어서지 않겠냐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관측이 부합하게 된다면 갤럭시 트라이폴드 폰으로 명칭될 신제품의 경우 배터리 용량이 기존 갤럭시 Z 시리즈보다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부품과 기술 등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다 보니 제품 가격 역시 다소 상승하지 않겠냐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업계에서는 이번 제품의 구체적인 가격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최대 400만 원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갤럭시 Z 폴드 7의 최고 가격이 250만 원 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크게 늘어난 수준인데요. 이 때문인지 업계에서도 삼성전자가 트라이폴드 폰의 초기 물량을 5만 대로 한정하고 한국과 중국 등 트라이폴드 폰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판매를 하는 전략을 채용할 것으로 추정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가 이번 에이펙 행사에서 이 트리플 폴드폰 공개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겉으로 보기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그리고 현대자동차, LG 등 재계 기업들이 총 출동한 만큼 삼성전자도 형식상 참가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업계에서는 그 이면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정상들에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초기술 격차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이번 에이펙 행사에서 트라이폴드 폰을 공개하지 않았냐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트라이폴드 폰을 선보인 업체는 중국 화웨이 뿐인 점도 이와 같은 추정대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화웨이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트라이폴드 폰인 메이트 XT를 출시하고 이달 초 2세대 모델을 출시한 상태입니다. 다만 화웨이의 제품의 경우에는 출시 초기에 불량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 트라이폴드 폰 시장을 아직까지 선점하지 못했다. 그리고 해당 시장이 개화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선점하지 못한 시장을 삼성전자가 기술 격차를 입증하며 선점하기 위해 이번 에이펙 행사에서 트라이폴드 폰을 공개했다는 해석들이 무게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화웨이가 트라이폴드 폰을 처음으로 공개했을 당시에 내부적으로도 완성도와 사용자 경험 부분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겠다는 분위기가 전해졌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트라이폴드 폰 기대 한번 걸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는요 1.4% 현재 오르고 있고요. 10만 9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실적 발표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선은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가 오늘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3분기의 주력 제품이죠. 이 HBM3 12단 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내놨는데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겼다고 SK하이닉스 측에서 직접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의 이번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은 매출과 영업이익, 즉 외형과 내실 부분에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한 잠정 실적 수치만 보더라도 매출의 경우에는 연결 기준 24조 4,489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1조 3,83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39.1% 증가한 수치이고 영업이익은 무려 61.9%나 늘어난 수준인데요. 특히 당기순이익은 12조 5,975억 원으로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실적에서는 외형과 내형 가운데서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 상황인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당초 증권가에서 전망했던 수준에 부합한 것과 달리 당기순이익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워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당초 올해 3분기 9조 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실제 SK하이닉스가 25%가량 더 벌어들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의 3분기 호실적 그 배경에는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네, 우선 SK하이닉스는 이번 호실적 배경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꼽았는데요. AI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력 상품인 고부가가치 제품인 기업용 SSD와 HBM 판매가 증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더해 D램과 낸드 등 기존 레거시 제품 역시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적을 뒷받침해줬다는 부연 설명까지 덧붙였는데요. 구체적으로 SK하이닉스 측은 이번 실적과 관련해 고객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메모리 전반의 수요가 급증했다면서 HBM3E 12단 제품과 서버형 DDR5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 판매 확대로 지난 분기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 실적을 다시 한번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서버향 수요가 늘며 128GB 이상의 고용량 DDR5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점도 강조했는데요. 낸드 부분에서도 가격 프리미엄이 있는 AI 서버향 기업용 SSD의 판매 비중이 대폭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내년도 실적 성장세도 자신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네, 아무래도 반도체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엔비디아와의 HBM 공급 계약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SK하이닉스는 2023년도에도 내년도 몫에 대한 판매, 즉 2024년도 HBM 몫에 대한 판매가 모두 완판되었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올해 3분기 경영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SK하이닉스는 주요 고객사들과 내년도, 즉 2026년도 HBM 공급 협의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강조한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서 주요 고객사, 단일이 아닌 고객들이라고 표현한 점에서 미뤄봤을 때 그동안 업계에서 추정하고 있었던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주문형 반도체 시장, 즉 에직 시장에서의 고객사들과의 협력도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실제 실적 발표 이후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도 SK하이닉스 측은 HBM 1위 사업자로서 고객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성능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샘플링 역시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상태입니다.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존재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야기를 전해온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보니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느냐는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이를 이식한 듯 실제 SK하이닉스도 수요를 따라잡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한 상태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도 SK하이닉스는 2023년 이후 완판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HBM 수요가 AI 시장의 중장기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단기간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힘들다고 분석을 한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생산 능력 확대에 투자를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SK하이닉스는 예상을 뛰어넘는 고객들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최근 클린룸을 조기 오픈하고 장기 반입을 시작한 M15X를 통해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성당 공정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투자 규모도 올해보다 증가할 계획으로 SK하이닉스는 시황에 맞는 최적화된 투자 전략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호실적에 힘입어 SK하이닉스 지금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약 4% 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주가는 54만 3천 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종목 한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인데요. 잠정 실적 발표할 예정이죠. 현재까지 시장에서 이 삼성전기 3분기에도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선은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FC-BGA 사업에 호황, 그리고 AI 서버 로봇 등 이 부품 시장의 성장세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와 관련해서 삼성전기의 실적 전망치부터 올해 사업 계획 추정치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실적 경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삼성전기가 올해도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즉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정보업체인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으로 2조 8,3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485억 원을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가 부합하게 되면 매출의 경우에는 1년 전보다 8.2%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0.5%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는 직전 분기인 2분기와 비교해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성장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실적 성장세가 올해 들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 이 실적 성장을 더욱더 높여잡은 배경이 있죠. 네, 우선 업계에서는 삼성전기가 AI 서버 투자의 확대에 따른 MLCC 수요 급증이 이번 3분기 호실적의 배경이 될 것이라는 관측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AI 서버의 경우에는 데이터 처리량이 많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다 보니 일반 서버보다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많은 MLCC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스템 확산으로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늘고 제품 가격도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업계에 따르면은 MLCC를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기의 컴포넌트 사업부의 경우 최근 가동률이 90% 후반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 제품 역시 가격 인상이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인 MLCC의 경우 공급 가능한 업체가 일본의 무라타 그리고 국내의 삼성전기로 2개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삼성전기가 글로벌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들인데요. 이 때문인지 증권가에서도 삼성전기에 대한 3분기 실적 전망치를 높여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당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기의 3분기 매출이 2조 8천억 원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내놓았는데 꾸준히 우상향하며 현재 2조 8,300억 원 수준까지 올라선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MLCC 외에도 다른 사업부 관련해서 관측들 전해진 거 있을까요? 네, 앞서 설명해 주셨던 AI 서버형 FCBGA 사업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FCBGA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3분기 실적을 뒷받침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부 역시 앞서 잠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반도체 투자를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AI 가속기가 서버 기판에 대한 주문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삼성전기는 지난해 2분기부터 북미 주요 클라우드 기업의 AI 가속기용 FCBGA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해당 실적이 3분기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겠느냐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FCBGA의 생산 라인의 가동률은 60% 수준으로 내년도에는 80%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판 사업의 절반 이상을 FCBGA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수익성까지 확보하지 않겠냐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로봇이나 카메라 부문은 또 어떨까요? 네, 다른 부품 사업 역시 성장세가 이어진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기도 2분기, 앞서 직전 분기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이와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으로 부품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전략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AI와 전장, 로봇 등 제품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전략인데요. 구체적으로 당시 삼성전기는 카메라 모듈 사업을 중심으로 전장과 휴머노이드 등 신규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확장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로봇 부분에서는 삼성전기가 현재 글로벌 탑티어 고객들과 전략적인 디자인 협력을 통해 4종의 휴머노이드용 카메라 모듈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점을 미뤄봤을 때 이르면 4분기 말 혹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로봇 부분에서 매출이 실적에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상황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동우 삼성전기 부사장 역시 2분기까지 산업 현장용 MLCC 등 고부가 부품 전용 설비를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주력했다면 하반기부터 해당 사업 부분에서의 매출 증가가 기여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올해 말까지 이어지는 전사 투자 규모도 전장용 MLCC와 MLCC의 해외 캐파 증설,
차세대 부품을 위한 보안 투자 등으로 이어지고 고성장,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고객사 수요를 고려하여 유연한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호실적이 기대되는 삼성전기 현재는 2.5%가량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주가 23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도국의 이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딥다이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오늘 SK하이닉스가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첫 두 자릿수 11조 원대를 넘어서는 기업을 통하면서 전혀 세론으로 작용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죠. 54만 5천 원 현재 주가 기록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10만 원 선 위로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10만 6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가 계속 바뀌니까 이제는 숫자가 너무 어색합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아저씨 우리 또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년 본부장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SK하이닉스 실적을 워낙에 그 전부터 11조 나올 거다, 네네. 사상 최대일 거다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네. 저는 무엇보다 오늘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데이터보다는 네네. 오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네네. HBM 얘기가 굉장히 자신감이 비춰지는 모습이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실적 자체 넘버는 네. 그냥 인라인, 부합이에요. 부합. 네. 11조 3,800 나왔는데 그쵸. 그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전문가들은 10조 네. 나오면 좋겠다 했지만은 그거 좀 덜 나온다고 해서 중요한 건 4분기 실적이 훨씬 좋을 거라는 게 그렇죠.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네. 그 넘버는 그다지 이슈는 아니고 네. 한 3% 올라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빠진 것 때문에 어저께 콜컴 때문에 빠졌거든요. 그걸 되돌림 정도니까 일단 만족하자. 3%까지. 네. 근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sold out. 그러니까 맞죠. 내년도 sold 다 out. 완판이라고. 실질적인 완판이다. HBM은 sold out 같고, 근데 가격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분위기 봤을 때는 지금 높은 마진이 훼손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 오는 거죠. 유지가 될 것이다. 네, 근데 물량은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애널리스트 얘기한 60조, 70조, 80조 어느 정도의 올해가 얼마지? 38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엄청 높아질 거라는 애널리스트 한 달 전부터 얘기했던 것이 네.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HBM은 그렇고 이제는 삼성전자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거는 지금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정도가 상황이 돼버렸고 그다음에 DDR5 아까 누가 얘기한 건데 서버용 DDR5도 좋고 재고가 거의 없어서 지금 만들면은 바로 실어줘야 돼요. 바로 실어줘야 돼요. 재고 창고에 쌓아놓을 새가 없어. 네. 그러니까 HBM4, HBM3E 지금 나가는 게 HBM3E거든요. 네. 이게 그렇고 HBM4도 내년도 입도 선매됐고 서버용 DDR5는 재고가 없어서 그냥 말아가야 된다. 네. 근데 낸드가 가격 올라가는 건 다 아시잖아요. 20%, 30%. 그러면은 이 3분기 실적이 11조 3,300인지 11조 5천인지 중요하지 않고 4분기 얼마 나오는 거야? 그쵸. 이렇게 하면 한 13조, 14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곱하기 내년도 하면 곱하기 15조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50만 원 되는 거는 분기 영업이 15조가 되면 50만 원 넘는다고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15조가 아니고 17조. 그러면 얼마야? 70조 가까이 가는 거죠.
70조가 되면 EPS가 거의 8만 원 근처에 되는 거기 때문에 8만 원 근처 곱하기 사이클 주식이라 하더라도 사이클 주식은 여간해서 10배 안 줍니다. 네. 여러분. 피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EPS 곱하기 10배가 잘 안 가요.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10배를 막 넘어갔어요. 하거든요. 하이닉스 그러면 한 7, 8만 원 정도에 8만 원이나 가정하고 8만 원이니까 70조 넘어가니까 10배면 그러니까 10배 잘 안 준다니까. 그래도 준다면서. 그러니까 8배면 옛날에 피크했을 때 피크가 8배예요. 그럼 88에 64, 64만 원. 네. 그럼 조금 더 적고 9배 하면은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7, 8에 50 아니. 88에 64만 원. 88에 64, 89, 72. 이렇게 되니까 에너지 목표 할당이 잘안 주가가 되는 섹터. 위에가 뭐 60만 원대, 70만 원대가 나왔기 네. 때문에 이게 진짜 가능성이 있어 싶으니까 3% 상승하다가 더 상승하는 거죠. 10배까지 주면 80만 원이다. 내년에. 10배가 쉽지 않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삼성전자 PE가 15배에서 20배 주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TSMC가 20배가 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5배 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하이닉스도 여한해서 10배 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에 AI밖에 없잖아요. 미국의 오픈 AI하고 MB 오늘 미국 그러니까 하이닉스 때문에 실적에 솔드아웃 됐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나오는 주가뿐만 아니고 네. 중요한 건 미국장에서 오픈 AI하고 엔비디아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지분 관련한 또 모멘텀 그렇지. 각자 또 같이 시너지를 그렇죠. 내겠다 했고 네네. 엔비디아는 뭐 별별별 기업 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구역의 왕이야. 이걸 다시 한번 공공연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퀄컴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란 게 쓸데없는 쥐였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퀄컴이 이상한 회사는 아니고 네. 퀄컴도 AI 시대에 자기도 한 번 들어가는데 이게 칩을 가격을 낮춰서 하려고 보니까 네. HBM 안 쓰고 일반 D램, 로우 파워 D램 가지고도 충분히 성능이 내어 하면서 보여준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럼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HBM 나가는데 HBM보다 DDR D램을 쓰면 우리가 좀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어저께 잠깐 들어서 따진 건데 네. 오늘 엔비디아가 발표된 거는 엔비디아가 우리가 이번 주가 워낙 골든 위크라에서 워낙 중요한 게 많아서 빅 위크라에서 그랬는데 엔비디아가 GTC 컨퍼런스 회의를 어제 그제 오늘 하게 돼 있었거든요. 네, 네. 거기서 발표된 게 오늘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거기도 숫자 얘기했죠. 네. 5천억 불 이상 오더를 받았다. 지금 나가는 거 블랙엘 말고 블랙엘 울트라. 네. 근데 아직 완성 안 된 루빈 신제품에 대한 게 5천억 달러 이상을 오더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얘네가 매출이 얼마냐고요? 얘네가 매출이 1년에 2천억 불이 좀 안 돼요. 그거 얼마요? 2년 반치가 이미 다 잡혀 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하이닉스나 이런 데한테 물량에다 픽스를 했다. 이런 얘기가 다 와다 떨어지니까 그래 엔비디아가 2년 반치를 가지고 있네. 그리고 오픈 AI도 마이크로소프트랑 해가지고 지분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둘이 알아서 하네?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야? 그쵸. 어저께 퀄컴에서 얘기한 거는 그런 임팩트가 줄 수는 있지만 그건 기다려 봐야 되겠지? 그럼 하이닉 실적 나오고 더 잘 나오겠네? 그러면 누가 김장훈이 얘기하는 15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18조도 가능하네? 그러면 아까 EPS 7, 8만 원 곱하기 10배 안 주더라도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중심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 주가는 하이닉스만 주가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두산. 맞아요. 두산이 오히려 지금 거의 10% 가까이 급등하잖아요. 그게 컴비네이션 2인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니까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두산은요. 본업의 비즈니스가 얘네 가치에서 70%예요. 본업이 아닌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이런 지분을 할인해서 20-30% 주면 그게 얘네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 할인해 오는 거는 전체에서 20-30%고 얘네 본업이 두산이 하는 게 우리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거기 PCB에 들어가는 재료 CC에 네. 그게 다이렉트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 관련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마켓시어가 원래는 대만에 EMC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EMC라는 회사 마켓시어가 줄고 있어요. 우리 두산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두산이 날고 났죠. 그러니까 두산의 가치를 목표 주가 100만 원 나오고 했던 것이 이상한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는 순간에 그냥 무조건 올라가 보는 거지. 그래서 이 순간에 하이닉스를 55만 원, 두산을 96만 원 여기서 쫓아가느냐는 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참고 기다리신 분한테는 향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삼성도 따질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왜? 내일 실적 발표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일단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도체 중심으로 네. 조금 반도체만 가가지고 아까 0.6%밖에 안 오르다가 결국은 이것저것 다 오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다시 기운을 내고 있다. 장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내용도 중요한데 오늘 또 두산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도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뭐 AI, HBM 뭐 할 것 없이 AI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전체 시장으로 다 뻗치고 있는데 본부장님 이런 AI에 대한 뭐 대호황기 네네. 이거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지금인 것 같아요. 그게 말이죠. 제가 우리 그 여건님하고 다른 방송에서도 비슷한 네. 얘기했는데 오픈 AI하고 엔비디아가 AI를 끌고 가는 두 개의 축. 바퀴예요. 네. 두 개의 바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두 개가 다 잘 굴러가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버블이 확인될 때까지. 버블이 확인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엔비디아가 돈 쓰고 있고 오픈 AI가 돈 받아가지고 하는 그 모든 청사진을 밝혔던 게 진짜 다 될까? 그런 의구심이 조금 있기는 해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오픈 AI의 그러니까 메인 비즈니스가 네. 아직까지는 챗GPT잖아요. 챗GPT 그 사람들 들어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액티브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주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건 뭐 광고도 한다. 네. 아니면 월마트. 어저께는 그게 나왔대. 페이팔이잖아요. 네. 페이팔 그거 결제하고 하는 것도 챗GPT 하겠다고. 그래서 페이팔이 어저께 3% 넘게 올라갔거든요. 한 보름 전에 월마트의 이카머스를 챗GPT 사겠다. 이렇게 하면서 수수료 먹잖아요. 이렇게 오픈 AI도 사업을 다각하는 건 맞는데 챗GPT 자체는 지금 무료 8억 명이 유료화로 바뀌는 거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 신경 쓰면 이슈가 되죠. 그래서 오늘도 얘기한 것 같은데 챗GPT가 올해 100억 불, 100몇십억 불 매출밖에 안 하는데 네. 한 10배 이상, 20배 4, 5년 내로 그 목표라는 게 2천억 달러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했을 때는 야 1,500억 달러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500억 달러 만만치 않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료로 바꿀까. 근데 너무나 나쁘게 볼 건 없는 게 또 소라2라고 새로 나온 거 보셨어요? 소라2. 소라2. 제가 뭐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또 대단한 그런 플랫폼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소라1과 함께 동영상 만들고 이 정도였는데 소라2가 나오면서 지금 한 달 좀 안 됐거든요. 네. 9월 말에 나와서. 네. 근데 한 200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중에서 70%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만들어. 그러니까 이 직접 만드는 생성하는 뭔가 창작하는 활동의 비율이 70%라고 이제 샘 얼트만 얘기했는데 그게 소라1 작년 2월 3월에 나온 그 버전보다도 훨씬 더 그들은 높아요? 30% 더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다운로드 받아도 30%만 영상을 만들거나 했는데 지금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70%까지 늘어났다. 그러니까 제미나이 제미나이 말고 다른 데도 이런 비슷한 거 있는데 거기서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액티비티를 불러일으킨다면은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소라 같은 것이 동영상이 되면은 이게 토큰 있잖아요. 토큰이 엄청 늘어나요. 네. 그러면 아마 유료화하는데 좀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전개되는 거는 제가 그래서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고 일단 두 바퀴가 돈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사업가가 둘이 막 굴러가니까 거기에 굴러가는 것에 같이 매달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 병목이 문제가 되는 게 메모리인데 메모리 병목을 딱 쥐어잡고 있는 것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니까 아직 주가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9배, 10배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배가 금방 안 가더라도 이익이 나오면 꾸준히 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삼척 동자도? 지금 그러니까 HBM도 HBM인데 디램하고 낸드 쪽에 있어서도 지금 없어서 못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만들 수 없고 그 라인이 모든 없어서. 것이 AI 때문에. 네. 그러니까 AI가 안 되면은 HBM이 부족해요. HBM 만드느냐 바쁘니까 이만 DDR4, 5도 만드는데 캐파가 부족하고 네. 낸드는 마진이 가장 낮아서 우리 HBM의 5, 60%면 DRAM은 3, 40%인데 낸드는 한 달 전만 해도 이 마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못 썼는데 이게 AI가 워낙 단기적으로 많다 보니까 낸드도 쇼티지가 나서 샌디스크라고 낸드의 핵심적인 미국 회사 있잖아요. 걔네들은 모든 더블 됐어요. 한 달 반 사이에. 가격이요? 주가가. 아, 주가가? 주가. 그 제품 가격도 그러면 그만큼 많이 오르고. 가격도 한 4, 50% 네. 같이. 그러니까 낸드 마진이 부족한 것도 이제 삼성전자 헬스에 올라가서 20, 30% 되는 거니까 네. 마진이 얼마가 나올지 다만 이게 다 그러면 결국은 캐파를 능가시켜 뭐하면 언젠가는 마진이 내려갈 겁니다만은 보통 이제
공장이 있더라도 가동하고 장비 발주하고 들어오려면 한 1년 걸리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그러니까 제가 심플히 얘기할 때 내년도 1분기, 2분기 잘하면 3분기까지 이익은 생각보다 거의 확실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27년도 이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년, 5년도 6년 넘어갈 때 지금 11월 달에 투자를 많이 결정을 하면은 27년도에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될지 사실 솔직히 100% 장담 못해요. 그것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는 갖고 가야 되지만 어쨌든 내년도 이익의 상당 부분은 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이 정말 황금기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HBM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삼성전자도 내년에 언젠가는 관련한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고 4에 대한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는 이제 내년도 올해 말부터 지금 4에 대한 양산을 한다. 지금. 그렇죠. 양산을 한다. 네, 들어가죠. 라고 했고 이게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격차는 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 간에. 그러니까 HBM4나 3에서 4, 3는 말할 것도 없었고 4도 격차가 지금 좁혀지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좁혀지지 않았는데 엊그저께 뭐 찌라시에서 일부 이제 기사에 나온 것이 삼성전자가 HBM4에서도 페일됐다라는 기사가 폴 테스트 실패했다고 갑자기 뉴스가 나오더니 나왔죠. 사라졌어요. 사라졌죠. 그것도 진위가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지금 as of now 그 리포트하는 지난주까지 네네. 아직 통과가 안 됐다는 거를 페일로 할 것인지 언제까지를 해야지 페일이라고 보는 것인지 페일이라는 답변을 주지 않나요? 그렇지. 이게 진짜 그러니까 페일이란 답변이 안 왔건 왔건 간에 지금 아직은 완성이 아직 퀄리피케이션이 안 됐다는 거 같아요. 안 됐다는 것이 진행 중인데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하고 페일 통보를 받은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분명하다. 불분명해. 근데 아닌 땐 굴 때 연기나라 뭔가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 찝찝함이 있는 거죠. 뭐 수정하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내용이 그런 게 뭔가 있을 과거에도 있다.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있기 때문에 네. 어저께 빠질 때 사실은 삼성도 좀 빠졌던 거고 그렇죠. 오늘 올라올 때 시원하게 못 올라온 거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찝찝함이 좀 남아있다. 네네. 그게 내일 실적 발표할 때 좀 더 이게 확인이 되거나 좀 더 명쾌한 답변이 나오면 오늘 못 올라가고 내일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상대적으로 이 갭이 있다는 것 자체는 주가적으로도 반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SK하이닉스보다 이제 삼성전자가 좀 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삼성전자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좀 서운한 마음이 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최근에 하신 분이야 좀 그럴 수 있고요. 네. 그런데 과거 하신 분들은 뭐 대부분 다 흑자가 배. 났으니까 그 뭐 좀 근데 이제 언제 또 상대적인 수익률의 격차가 있으니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저께도 주가가 빠졌잖아요. 삼성전자에서 어저께도 안 빠지고 오늘도 안 빠지고 올라가는 섹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그러니까 하이닉스 너무 몸에도 말라 그러잖아요. 그거 같이 싸우면 하면 기분 좋아? 아니, 그거 아니라고요. 전력, 변압기. 전력. 어저께도 안 빠졌고 네. 올랐고 오늘도 오르고 있어요. 진짜 대단합니다. 두산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 안 보는 사이에 그 엔비디아 핵심의 얘네 부품인데 거기는 경쟁에서 이기고 가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에 못 간다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고 네. 그 주가가 억눌린 게 있으니까 한꺼번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쵸. 이런 걸 공부하고 대비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타방송 얘기할 때 삼성에서 어떻게 해요? 반도체 지금 돈이 1억 있는데 하나도 안 갖고 있어. 하나도 안 했어. 다 좋은데 지금 와서 그 섹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섹터에만 50%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운 좋아서 조금 더 한 5% 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하이닉스처럼. 근데 만약에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거꾸로 갖고 있다. 그러면 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한 며칠 전에 샀는데 어저께 빠지니까 어저께 팔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믹스를 가지세요. 믹스.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는 삼성 하이닉스의 그 HBM을 잘 만들고 하는 건 지네들끼리 싸움하는 거고 어쨌든 AI가 잘 굴러가면 어떻게 되죠? 수혜받는 건 미국의 주식이 가장 수혜받고요. 거기에 버틀렉이 돼서 되는 것은 변압기는 계속 수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얘기 나올 때 처음에 LS 일렉트릭이 주가가 실적 나쁘게 나오고도 주가 올랐거든요. 네. 나쁘게 나오는데 주가가 올라가. 그 뭐가 이상한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날 HD현대일렉트릭이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는데 급등했죠. 그때 뭘 사야 되는지 아세요? 효성중공업을 사야 되는 거예요. 덜 올랐던, 안 올랐던. 근데 오늘 다 오르지. 오늘 효성중공업 사. 근데 효성중공업도 뭐 사실 그동안 안 올랐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약간 이제 핑퐁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덜 올랐던 단기적으로 덜 올랐던 단기적으로 종목들을 선택을 하는 게 맞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삼성전자로 사는 게 맞네요. 반도체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HBM4에 대해서 네. 루머
찌라시, 그다음에 하이닉스랑 대비했을 때 어떤 경쟁력에 대한 삼성, 그다음에 파운드리 이런 얘기들을 언제 해주죠? 내일 실적 발표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뭔가 얘기를 해주면은 그 갭을 메울 수도 있고 내일 뭐 시장 좋은 거 오는까지 다 알았는데 삼성전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아주 새로운 건 없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닐까요? 젠슨왕이 한국 국민을 기쁘게 할 발표가 곧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 한국 국민이라 하면은 뭐 어떤 주주가 그러니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 예. 국민이라는 게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만 국민이 아니라는 거 생각하셔야 그렇죠. 된다고. 네. 하이닉스도 있고 아까 뭐지?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 두산 도 있고 전력주도 현대자동차도 있고. 같이 한다면서. 뭐 현대차도 만나고요. 왜 현대차랑 같이 할까? 아마 AI 팩토리 쪽에 관련된 얘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현대차도 잘 오르죠. 네네. 이거 한 3% 오르지 않아요? 2%? 맞아요. 삼성보다 더 많이 오를걸? 2.4% 현재 오릅니다. 그뭐 관세가 15% 된다는 것 때문에 더 오른다고 보여주면 말고 AI 관련되는 뭔가 기대되는 것이 현대차에는 녹아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대한 그 흐름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싸기로는 삼성도 아직은 비싸지 않지만 현대차가 싸죠. 안 싸요? 싸죠. 비싸다고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비싸서 현대차 같이 싼 종목을 찾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 있어요. 비싸지 않은데 싼 종목을 사는 사람들은 네. 다 좋은데 기다림이 좀 길다. 기다림이 길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본인이 기다릴 수 있는 그 참을성이 인내심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팍팍팍 하는 거를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더 먹을 걸 위해서 돈을 투여하는 그런 성향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나 탁탁탁 튀는 거를 사기 위한 그 비중은 내가 30%만 가져간다. 나는 50% 가져간다. 이런 비중과 나머지는 좀 기다려도 되는 거 한 50% 가져. 이런 네. 믹스가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어느 종목도 한 종목에 뭐 한 60% 70% 몰당해서 이미 확인되는 나만 확인된 게 아니고 옆에 사람도 확인했기 때문에 그쵸. 실질적 여기서 먹는 알파가 이 종목에 50% 이상 투자하는 것이 실질적인 소득이 얼마일까 하는 걸 한번 곱이 생각해 보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약간은 분산, 뭐 그렇다고 10개 분산하는 건 아니고 한 서너 가지로 분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분산을 해야 하는데 분산을 하기보다는 나는 뭔가 특정 종목에 확 꽂혀가지고 사고 싶은 분들은 뭘 살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그런 고민을 하시려면 그냥 차라리 ETF라도 하나 사셔가지고 예, 뭐라도 산업에라도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 소외를 받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본부장님 하면 관련한 업황에 대해서 미국 기업부터 한국 기업까지 쫙 보시는 분이잖아요. 네. 최근 이슈 보시면서 또 자료도 되게 많이 준비하셨는데 네. 몇 가지만 딱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0여 분 남았거든요. 네네. 그 시간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일단, 주요 주제. 일단 종목을 말씀드리면 종목의 네. 섹터를 말씀드리면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만약 만났으면 말이죠. 네. 어저께부터 얘기했어요. 변압기나 전력 같은 거 한국이나 미국 간에 그것이 탑픽이다. 반도체보다 네. 그게 어제부터 변압기가 계속 얘기했던 탑픽이다. 거예요. 올라갔지만 그건 수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를 산다면 사실은 삼성 하이닉스보다는 하이닉스는 싸니까 그럴 수 있는데 삼성은 좀 까리까리하고요. 지금 레벨에서는 미국 주식이 나아요. 왜요? AI가 돌아가게 만드는 건 미국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HBM이고 로우 파워 DDR 때문에 콜컴이 어저께나 삼성에 빠질 때 HBM이 아니고 로우 파워다. 뭐 DDR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가 싸우는 거는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GPU 만드는 업체가 유리한 거예요. 왜? D램이 수월하게 들어오니까 자기네가 GPU 가지고 한 세트로 해가지고 서버를 만드는 게 편안했잖아요. 근데 AI를 잘 굴러가는데 병목 현상이 처음에 2년 전에는 GPU가 병목 현상이었고 근데 GPU가 엔비디아 말고 AMD 나오죠. 브로드컴 나오죠. 어저께 퀄컴 나오죠. 그러니까 그건 됐어. 근데 HBM에서 하이닉스밖에 없었어. 그런데 퀄컴이 나와서 HBM 안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 병목 현상에 막 풀어지는 것 같으면 여기서 뭐 싸우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병목 현상이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GPU 세팅이 잘 되고 AI 데이터 센터를 수월하게 되겠죠. AI 데이터 센터가 수월하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제 핵심이 뭐예요? 데이터 센터가 잘 지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땅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전기가 있어야 되고, 그 GPU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D램에는 다 남아 있는 병목이 뭐예요? 전력. 그러니까 전력만 아직 남아 있어요. 그 전력 변압기가 가장 아직은 핫한 거예요. 전력 변압기가 근데 그 핫한 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재야되는 거예요. 네. 재야되는데 밸류에이션이 이전에는 20배, 25배를 제가 한계를 뒀는데 네. 이제는 27년도 그다음에 비저빌리티가 28년까지 땡길 수 있으면 27년, 28년 평균 정도 해갖고 밸류에이션을 30배 이하까지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더 사라고 말했을 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올랐어. 거의 주식들이 한 90% 갔습니다.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단기적으로는 10% 이상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 아니 탄력으로 봤을 때는 변압기나 전력. 그냥 미국의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이런 정도. 구글은 조금 지켜봅시다. 오픈 AI가 오늘 뭐 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지분. 그렇게 하고 또 뭐 했죠? 오픈 AI의 그 챗GPT 이런 거 포함해서 얘네들 IP를 오픈했거든요. 오픈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픈 AI가 뭐라면 본격적으로 검색 시장에 들어와요. 검색 시장, 광고다. 뭐 이런 거 만들었다고 그렇죠. 그랬죠.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구글이 조금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장 보면 구글만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지켜봐야 돼. 근데 마침 실적이 내일 발표되죠. 구글의 알파벳이 걔네가 뭐 알파벳에 투자한다면 뭐 캐펙스 투자하고 하는 건 우리한테 의미 있는 거고, 걔네 구글의 주가, 알파벳 주가는 오픈AI하고 그 검색에서의 경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렇다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 정도가 되는 거고, 진짜 이 비즈니스가 두 바퀴 잘 들어가잖아요. 그럼 포텐셜 오라클이 있어요. 근데 오라클은 워낙 그 부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오늘도 못 갔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드라마가 잘 되면은 오라클이 받을 텐데, 가장 취약한 점이 돈이 없거나 부채가 있는 것이 AMD하고 오라클인데, AMD와 오라클의 목줄을 잡고 있는 거는 그냥 오픈 AI예요. 그러니까 오픈 AI를 못 사니까 얘네들 사가지고 레버리지를 옮겼다는 건데, 오픈 AI 가치가 늘어났고 오픈 AI 가치를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관점은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브로드컴 이렇게 모아질 수밖에 없어요. 애플도 많이 올랐고, 지금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오픈을 못 사니까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 다음에 요 정도, 그 정도만 가지고 혹시 실적이 잘 나오면 아마존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존이 요새 사실 AI 관련한 모멘텀을 받지 않는 거의 유일한 기업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픈AI가 이제 그 자기 IP를 오픈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한테만 익스클루시브하게 안 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하고 챗GPT 기술을 가져가는 게 2032년인가 33년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지분을 27% 준 건데, 그런데 오픈AI가 기술을 이제 마구 오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영리 집단을 하나 만들어서, 그럼 오픈AI가 누구한테 얼라이언스를 안 맺히는 게 누구냐? 아마존이에요. 아마존하고 뭔가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존은 최근에 사람들 많이 자르다 했잖아요. 로봇 가지고 자기네 생산 이렇게 잘 하고, 그 AI 업체 중에서 인건비가 더럽게 많이 드는 회사가 이 물류 때문에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의 원가의 20%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로봇을 많이 한다고 해서 27년까지 계획이 있는데, 그럼 인건비가 확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마진이 지금 크지 않은데 마진이 확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크호스로서는 아마존. 원래는 그다음에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 아마존 이런 패턴으로 가져가고, 진짜 장이 잘 되면 오라클 이렇게 보신다면, 한국에 왔을 때 그거하고 견주어가지고 싼 주식, 그렇죠? 그거는 하나만 고르면 하이닉스인데, 작은 종목은 두산이나 이수페타시스였고, 근데 문제는 두산이나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주가로 거의 목표 주가에 거의 95% 갔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는 건 만만치가 않은 거가 되는 거죠. 갖고 계신 분들은 파실 필요 없어. 왜? 실적이 나올 때마다 조금 계단씩 더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가는 것이 두산이나 이수페타시스가 삼성전자보다 퍼포먼스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저는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보다 높을까, 낮을까요? 지금은 오늘은 하이닉스보다 더 높을 수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가 AI 관련되는 이거고, 아까 ETF 말씀하셨는데 ETF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ETF는 한 종목이 아니고 몇 개 있죠? 10개, 20개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ETF 뭐가 들어가 자기 보시고, 어느 한 종목이라도 하루에 뭐 15% 빠질 수 있는 이상한 포텐셜이 있다. 그러면 ETF 성격이 장이 2% 오르는데 얘만 0.5% 갈 수도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가 빠지는데, 이래서 그런 종목이 비중이 큰데 어느 한 종목이 빠져. 아니면 ETF가 삼성하고 하이닉스 같이 있는데 오늘 같이 좋은데 삼성 때문에 하이닉스 빠지고 하이닉스 삼성 이렇게 되면은 ETF가 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러면 그 괴로운 것보다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이냐, 하이닉스냐, 현대일렉트릭이냐, 효성주공이냐, 두산이냐, 이수페타시냐는 생각을 할 정도가 안 됐을 때 묶어서 하는데, 묶어서 할 때 종목이 10개인데 10개 중에서 한두 종목이라도 한 10%씩 빠지면 골치 아프죠. 한 3, 4%는 괜찮아.
그거를 또 어차피 ETF 하더라도 신경을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ETF는 언제 아주 편안해 가느냐 대세가 완전히 올라갈 때 대세 장 올라갈 때는 그냥 ETF 사면 돼요. 그러면 코덱스 사면 되지. 그냥 코덱스 200 하면 한국의 대표주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뭐 전력이나 반도체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그렇지. 근데 오늘 사실은 아까 장중에 0.6%, 0.3% 약간 덜 올랐잖아요. 네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어요? 약간 이상한 얘기도 나왔었어요. 어떤 어저께. 그 금투세. 4천 넘었으니까 네. 우리가 옛날에 3천 할 때 금투세 안 한 이유가 뭐죠? 더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 일단 올려놓고나 얘기해. 지금 이거였잖아요. 네. 올랐잖아요. 자, 네. 금투세 얘기 또 나올까? 올라야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 집권당은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들은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확률이 장이 있나요? 올라온 상태에서는 뭔가 민감한 것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런 게 얘기가 나왔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분리과세. 분리과세. 40%잖아요. 네네. 40% 말고도 25% 배당 비율을 하더라도 5년 5%씩 올라가면은 해준다고 했는데 단일하게 40이나 30% 이상 안 하면은 그 앞으로 5% 늘린다는 그 두 번째 조항을 없애고 심플하게 40이나 35%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여당 내에서 그 정부에서 좀 다른 의견이 원래 이소영 의견과 달리 이소영 의원과 달리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게 그건 보도가 됐어요. 어저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경계감이 없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 레벨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아까 콜콤 같은 게 나왔을 때도 사실은 콜콤이 핵심은 아닌데 AI에서 어저께 삼성 하이닉스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언젠가 뭔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항상 급해 들어가도 현금이 얼마 있어야 된다? 30%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어제 같아 빠졌을 때 어떻게 되죠? 어제 빠질 때 용기를 내지. 그렇죠. 그렇죠. 어제 안 사더라도 현금이 30% 갖고 있으니까 하루 또 기다려보고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저께 안 팔으면 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현금이 없으면 그게 마음이 불안해서 못 해요. 네. 그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현금은 20, 30%. 그다음에 아까 섹터는 한 4, 5개. 순수하게 AI는 한국보다 미국이고 한국에서는 하이닉스 말고 상당히 재고 들어가야 된다. 그럼 나머지 섹터는 뭐냐? 나머지 섹터는 아주 신중하지만은 아주 유연하게 2차전지 간다. 어저께 SDI가 실적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적이 나쁘게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갈 때 있어요. LS 일렉트로 실적이 나쁘게 나왔어요. 주가 올라갔죠. SDI 어저께 장중에 아침에 안 좋았어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후에 가서 올라갔죠. 청사진을 잘 밝힌 것 같아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올라갔죠. 근데 다 봤는데 80% 좋게 얘기해. 그러면 이게 한 달 뒤는 몰라도 이 80% 좋게 나오면 실적이 나빴는데 좋게 얘기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단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장이 흘러가는 걸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AI하고 변압기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는 거는 2차 전지건 자동차건 엔터, 하이브 같은 엔터. 하다못해 뭐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지주회사 중에서 오늘 많이 올라오는데 KCC라든지 삼성물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골고루 그렇다고 20개 할 수는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5개 정도 5개. 내로 가져가면서 그게 현금에 한 20% 남기고 해야 하는 것이 아무리 급해도 지금도 오늘 다 현금 다 해가지고 5% 남겨가면은 내일 또 빠지면 어떡할 건데? 그쵸. 그거 뭐 세론도 뉴스는 어떡할 건데?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게 하이닉스를 50만 원을 사느냐 안 사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입장이다. 급할수록 침착하게 그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투자가 사실 우리는 방향이 저 위로 흘러가고 있는 건 맞는데 너무나 좀 겁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기는 해요. 사실 삼성전자가 잠정실적 발표할 때만 해도 그때가 주가가 8만 원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지금 셀도 벌써 뉴스 나왔지. 맞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10만 원이 갔어요. 그러니까요. 10% 넘게 올랐죠. 네, 진짜 놀라운 상승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김전영 본부장님께서 이제 시장을 오래 보셨으니까 이런 상승장에서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조언 한 말씀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승장에서건 하락장에서건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고수는 아니고요. 많이 봤으니까 자기가 판 가격보다 팔았어. 주가가 내려가는데 다시 올라왔어. 내가 10만 원을 팔았어요. 근데 처음에 한 9만 5천 원까지 내려갔어. 근데 며칠 뒤에 보니까 다시 뭐 좋은 뉴스가 나와서인지 뭔가 내가 생각 잘못한 10만 5천 원 됐어. 그건 자기가 판 가격보다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네. 5% 더. 그때도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용기를 내야 한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때 내가 팔았는데 나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팔 때는 이런 정보였는데 그 지나고 나서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각도가 시각이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는 시각이 와서 네. 내가 좀 틀린 것 같아. 좀 일찍 팔았네? 그 주가가 올랐어. 보통 내가 팔고 더 낮은 걸 살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아니에요. 자기가 파는 것보다 낮은 가격에 사면 좋지만 파는 이유가 틀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보 때문에 바뀌어서 새로운 게 와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더 뚜렷하면은 그때 올라탈 수 있는 용기나 그게 프랙티스, 연습이 돼야 돼요. 이것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죠. 경험을 안 해본 장이라서 또 어려운 분들도 아니, 계실 경험 거예요. 안 하면 보면 되나? 뛰어들어야지 경험이 되지. 근데 현금 얼마? 항상 두 번째, 항상 아무리 대세 상승이라도 20-30%. 알겠습니다. 네, 30%. 네. 네, 맞습니다. 자, 다음번 만나뵐 때도 반도체 좋은 이야기를 많이 좀 가지고 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1.3%대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63포인트 선으로 오늘 53포인트나 오르고 있는데요. 역시나 뭐 SK하이닉스의 영향이겠죠. 그리고 현재 그러나 코스닥 지수는 0.36% 하락세 보이면서 그래도 900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수급 한번 볼까요? 오늘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현재 팔고 있습니다. 현물 매도, 선물은 뭐 소폭 매수라고 하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 가운데 오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대거 잡히고 있는데요. 5,200억가량. 코스닥은 오히려 개인이 많이 삽니다. 1,200가량 매수세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현재 기관은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전체 종목들의 상승세 10위권 내에서 지금 방산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만 하락합니다. 삼성전자는 1% 안팎의 상승 보이면서 10만 원 선 초반에서 등락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54만 7천 원까지 고점을 더 높이면서 5%대 강세, LG에너지솔루션 0.98% 상승세,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도 7% 급등, 그리고 현대차의 주가는 2.5% 상승세, 그리고 네이버의 주가가 오늘 5%, 카카오도 오늘 현재 구간 8% 넘는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코스피와는 반대입니다. 현재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주 일부 그리고 2차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어쨌든 900선을 회복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고요. 과연 막판까지 SK하이닉스가 현재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